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더불어 행복한 농장의 김문조입니다. 그, 제가 주제 발표할 거는 제 경험담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양돈 동물복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3024입니다. 이니셜이 2.4회 전에 30부입니다. 그게 20년 전에 덴마크 상위 5%가 이루던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이니까 꿈의 숫자였는데 아마 그때부터 유럽은 동물복지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거는 아마 그때 정확한 매뉴얼 없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게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장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 사진은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한 농장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독립을 할 때는 2005년도입니다. 근데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은 중간에 실패를 하고 이제 마지막 농장이 지금 저희 농장입니다. 저는 고향이 진주인데 거창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안주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농장명이 성원축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딸내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 농장명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동물복지 인정을 받으면서 농장 명칭을 더불어 행복한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 위치가 거창군 위천면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했던 전호성 대표하고 바로 인접한 면이긴 한데 거리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면적은 한 4,500평 됩니다. 부지 면적은. 건축 면적은 1,100평 정도 되고, 처음에 2005년도에 제가 이 농장장 생활을 하다가 딱 제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규모였습니다. 모든 50두만 있는 재래식 시설을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천천히 가자는 목표로 삼고 제 형편에 맞춰가지고 모든 50두만 가지고도 한번 성적을 내보겠다. 그때도 제 머릿속에는 상공이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동물복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동물복지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1919년도에 제가 어떤 이 영국의 노수의사 한 분이 은퇴하는 해고록에 특히 마지막 멘트에서 제가 아마 동물복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남겼던 해고록의 마지막 표현을 하셨던 게 조물주가 완벽한 작품으로 돼지를 만들었는데 돼지 입장에서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온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돼지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보고 갈래를 했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 동물복지라는 단어도 몰랐었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동물복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돼지 사육하는데 돼지 입장에서 돼지가 뭘 좋아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웰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말로 번역이 동물복지인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든 제가 저희 농장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충분히 욕심을 좀 버리고 양보를 하면은 경제적인 동물인 돼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까지 오면서 망설여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그 동료 농가들한테도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소개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농장 그 소개를 할 때마다 매번 보여주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임진돈의 군사 사육인 것 같습니다. 모델처럼 이렇게 사진도 찍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어떤 자료나 먼저 실행하고 있던 농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물복지 인증 농장으로서는 1호가 아닙니다. 1호가 아니고 그 축산물 인증 1호 농장으로 아마 저희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서 그 저희 북영양돈조합이 도축장 지정을 가지고 있었고 온종차량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축산물 인증 1호 농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동물복지라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실제가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생산 과정이 개방될 때 제대로 된 동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돼지 복지가 되기 전에 직원들의 복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주다 보니까 돼지만 관심을 가지고 미쳐가지고 돼지 시설이나 이런 투자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직원들 부분이 그때 당시는 거진 외국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기본적인 웰페어가 되지 않고는 다루는 돼지도 웰페어가 좀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농장 전경 사진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신한 모돈들이 농장주나 관리자들한테 저렇게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이게 돼지가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군사 사용을 처음 하면서 힘들었던 게 사양 관리입니다. 사료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임신 단계별로 백신할 때 군사 상태다 보니까 이 돼지들이 관리자만 들어가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조금씩 치밀해지는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돼지 등을 긁어주는 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연속 주사기를 들고 들어가도 저렇게 도망가지 않고 모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동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 정책하는 이제 국가에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실제 저희 인정제도에 대한 본 취지하고 그 농가들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동물복지 인정제도라는 것은 형식이 아닌 그 기본적인 형식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주인공은 돼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종류가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그 돼지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간행사육하고 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 동물보호단체나 바깥의 시선에서는 사람 중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돈을 경영하면서 스토리라고 하지만은 스토리 보호틀이 충분히 된다는 게 제가 시행착오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켜야 되는 핵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돼지 고유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 습성을 조금만 배려한다면은 뭔가를 사람이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돼지 스스로 뭔가를 발휘할 수 있게 그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꽤 까다로웠습니다. 초창기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매뉴얼들이 이게 이제 국가가 제도를 만들 때 현장하고의 관계, 현실적인 부분이 좀 가미돼 가지고 한국 현실에 맞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건들이 있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이 조건보다는 돼지가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또 기후때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최고 온도에 올라갔을 때는 이 면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겨울철에는 너무 공간이 넓어가지고 온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지금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웅돈, 임신돈의 어떤 사육 면적에서는 조금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가원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발표해가지고 웅돈은 특히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발정 체크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 돼지고기에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는 도축장과 운송차량, 인정농장 이 세 개가 다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현장 심사를 할 때의 사진들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표시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기록, 사용하고 있는 일지하고 현재 현황판하고 투수 면적 이런 내용들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면적 계산하고 투수 카운팅하고 밀도 확인해가지고 가능 여부 심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쉽게 지금의 현재 규모 한 2,500도로 가게 된 부분이 바로 옆에 소를 키우는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육사로 전향이 되면서 아마 깔집돈사로 활용을 하고 모든 자동까지만 옆에 친환경 액비 처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순환입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사전에 계획하고 기획해서 꾸미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마 동물복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전호성 대표가 저희 액비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저 나름대로도 또 다른 농장에 견학을 가서
보고 이거는 제가 설계를 하고 직접 그 에피 저장소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아마 저희 농장 구조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육사가 깔집돈사로 돌아서 주니까 모돈하고 자돈들만 액피 순환을 하니까 부하 없이 분뇨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게 아마 이 부분도 다른 농가에서도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동물복지의 시행착오와 정책 사례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투자와 시간적인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마음만 바빠가지고 인천동 군사를 의욕 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개체관리 이런 부분에서 원초적인 돼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본능, 사회적인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너무 비상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 돼지들이 하는 반응들이 아마 원피딩으로 그 비싼 장비를 들이면은 자동으로 그 군사 사육이 가능할 거다 했는데 이 한 구당 40에서 50두를 이 군사 장치 저 장치 하나 가지고 모던한테 사료를 준다는 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지능이 70에서 80쯤 되는 모던이 또 더구나 임신 구간에는 그 제한급여를 해야 되는데 2, 3kg 정도 제한급여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투쟁 동물복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뒤돌아보면 아마 동물 학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제가 바꿨던 게 우연찮게 프리스토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때 품만삭 자동급이기를 접목시켜가지고 두당 5, 6도 정도 먹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바꾸니까 바꾸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동물복지를 포기하려고 생각할 무렵에 북미 쪽의 보고서에 동물행동학에서 제한급여를 하는 동군에서는 그 구당 10도를 넘어가서는 어렵다는 게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방법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당시 좀 쉽게 프리스토를 쓰던 농장에서 철수하는 걸 고철값도 안 받고 그냥 가서 써보라고 해서 아마 그걸 설치해가지고 전체 동군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돈들이 처음에는 이 분만율, 이 수태율이 이와 동시에 군사 사육을 하다 보니까 수태율이 동물복지도 좋지만 경제성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원피딩을 하면 전자장비를 가지고 돼지 밥을 먹이면은 꽤 그럴싸할 것 같지만 돼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프리스토 저 형태를 이제 제가 카피 제품이긴 하지만은 조금 국내에서는 양산 체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카피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돼지한테 안 물어보고 사람 입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기에는 볏짚을 사용했었는데 볏짚은 돼지 입장에서 처음만 좋지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섭을 먹어가지고 또 이 악취 발생, 암모니아 발생이나 이 어떤 시간이 청소하는 주기가 너무 짧아서 힘들었었고 현재는 지금 아마 제가 덴마크에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 주로 나는 게 농사를 짓는 게 이 밀농사를 짓다 보니까 밀집을 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보리집을 활용하고 그 바닥에 왕개를 깔고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악취 부분은 깔집 돈사로서는 거진
제가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미생물 투입 없이도 악취 없이 군사 사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기의 분만사, 제가 특허 출원까지 한 시설이긴 한데 단편적인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변형이 어렵다는 거. 어렵지는 이게 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주일에 그 시스템을 가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한 2달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보고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합판이었었는데 지금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쓰다가 결국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돼지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이 모성 본능이 일어나면 저 관리자가 저 방을 못 들어갑니다. 초창기에 분만했을 때 새끼를 보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꽤 힘들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긴 장마통에 그 콘크리트를 깨내고 덴마크에서 직수입을 했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복지분만틀을 했는데 이 속에서도 이 장비가 모든 것을 다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 돼지 습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분만 전에는 프리하게 모던이 움직이다가 분만 징후가 나타나면은 분만 틀을 가동시켜 가지고 간호분만을 하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안전하다 싶을 때 다시 해체를 했을 때에 유도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부분들이 초기에 압사나 이런 손실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전할 단계에 풀면은 이후 체중이라든지 균일도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어지는 모던의 연산성, 재기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거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회적인 관계, 돼지가 모던과 자동과의 어떤 교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돼지 입장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아마 메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R&D, 연구 개발을 한 나라에서는 이게 축적된 데이터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식 모던이 정말로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우리 표현으로 동물복지인데 동물복지보다는 스스로 본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 돼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육성 비육사 부분도 여기도 과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작정 이렇게 넓은 공간만 제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계에서도 동물 행동학에서 서열투쟁에서 필요한 부분이 돼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Q이기 때문에 한 80도가 넘어가면은 서열투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돈방을 더 틔우는 거. 기본적인 게 또 이제 저희가 원칙에 매여져 있는 단미 부분에서 단미를 하지 않았을 때에 꼬리물기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돼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습성입니다. 습성을 해소시켜 주는 데는 자연 상태가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게는 뭔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보리집이었습니다.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100% 완전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거진 꼬리 물기를 해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제가 작년에 유기무항생제 축산 대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 대상을 수상하는 더불어 행복한 농장의 김문조입니다. 우리나라 간행사육 등급 판정 1등급 비율이 55에서 6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 농장 돼지는 80%에서 근 90% 가까이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육 면적을 간행사육 대비 2배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돼지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가축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서통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생제나 인간이 관여를 많이 안 해도 스스로 면역을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자손이 젖을 때는 엄마와 떨어지는 이유를 하는 시기가 간행사육에서는 23, 4일에 젖을 떼는데 동물복지에서는 30일 가까이 포유를 합니다. 엄마로부터 케어를 받고 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 경쟁에서 낙후되는 개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이에 접근할 수 있게 충분하게 거비기를 비치합니다. 자라는 돼지들이 항생제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스스로 면역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동물복지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농장의 김문조 대표님이셨는데 좀 예리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뭐냐면 돼지에게 물어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다루는 의사하고 수의사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의사보다는 유럽의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수의사분들이 명예로 볼 때는 아마 인정을 그분들이 더 받을 겁니다. 어쩌면은 임상관찰로만 치료를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데, 제가 표현했던 돼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돼지가 뭘 원하는지 돼지 행동을 보면서 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